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유, 바로 10월 23일이죠. 23일부터 26일까지 로보월드 2024에 직접 참관객으로 좀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로봇 산업이라든지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좀 참고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보월드 2024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로봇 산업 박람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요. 291개 기업과 그런 기관으로 좀 이루어졌고 880개의 부스를 좀 차려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로봇 박람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가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제가 가본 결과 정말 한 줄 평은 뭐였냐면 딱 박람회장에 가니까는 자율주행 안내 로봇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조차는 별로 놀랍지 않았는데 그 많은 관람객들과 그 많은 자율주행 로봇이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첫 번째 나오는 업체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기업명은 헥사 휴먼 케어라는 기업이고요. 말 그대로 몸에 로봇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는 로봇이라고 하시면 돼요. 주요 이 회사의 목적은 건설 현장, 물류 현장 등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이 로봇을 입으면 허리라든지 골격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상 방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로봇도 좀 들어보고 입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무게도 굉장히 좀 가볍더라고요. 좀 막 되게 무겁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호기심 차원에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우리가 옷 입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옮기거나 뭐 이런 현장에 활용을 한다면 노동자의 피로감도 조금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작업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부상도 많이 당하시잖아요. 부상 방지에도 정말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은 로보케어라는 기업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령층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로보케어라는 이름 자체가 로봇이 사람을 좀 케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로봇 명도 되게 귀엽습니다. 아마 돌봄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요. 보미1과 보미2라는 기업이 좀 제품이 좀 나와 있는데, 보미1이라는 로봇 자체는요, 교육형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형 로봇인데요. 실제로 고령자분들 중에 이제 치매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케어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뇌 향상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림에서 또 나오고 있는 블록 도구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로봇과 함께 터치한다든지 부착하다든지 흔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상호 교감을 하면서 조금 치매 예방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로봇은 보미2라는 로봇인데요. 요즘에 뉴스에서 보시면 조금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독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 케어 로봇들이 항시 로봇들이 노인 옆을 좀 지켜준다면, 심지어 건강하게 걸어 다니시던 내 주인님이 갑자기 계속해서 쓰러져서 움직이질 않네요, 막 이러면서 119에 자동적으로 응급 상황을 좀 전달을 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미1은 약간은 교육 컨텐츠의 로봇이라고 보면, 보미2는 나랑 같이 집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나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인지를 하면서 나를 좀 케어해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로봇 케어에서 만드는 보미1, 2는요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다가 전국적으로 한 300대 정도 납품을 한 이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산업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좀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도 반갑게 또 부스에 나와 있길래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번 로보월드에 참여한 슈어소프트는 자율주행 때문인가요?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자율주행 분야가 아니라 로봇을 설계하기 전에 로봇에 대해서 검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서가 로보월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슈어소프트 테크는 항상 자율주행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뜯어다 보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 부서가 있고 로봇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부서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참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나중에 로봇 쪽에 좀 테마가 바람이 불게 되면 슈어소프트 테크도 같이 좀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사전에 로봇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내는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테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단 한 기업도 없다고 하네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슈어소프트 테크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이 양성하고 육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외국 회사에는 좀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슈어소프트 테크와 외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앞으로도 좀 대두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기업인데, 이 기업은 조금 더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소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닷속을 유영하는 수중 드론 회사인 시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좀 소규모의 회사인데도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뭐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 아니면은 하늘 위를 떠다니는 드론,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드론을 전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랩이라는 회사고요. 말 그대로 물속에서 HD 카메라를 가지고 이 드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 탐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랩이라는 회사는 좀 대단한 게요. 전체적으로 겉에를 만드는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안에서 이 수중 드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다. 전체적으로 C랩에서 시작해서 C랩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기술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 수중 드론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살펴본다면, 해양 정보를 좀 분석해서 해양 수산물, 뭐 이런 수산 자원, 이런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해양에서 만약에 재난 사고가 났거나 그 해양에서 실종자들이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급류라든지 파도가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실종자들을 수색을 하고, 만약에 일본처럼 바닷물에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러 나가야 될 때는 인간이 하기 힘들 때 이런 해양 드론들이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현재 날씨나 조류에 구애받지 않고요, 300m까지 잠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엄청나게 큰 댐들이 있잖아요. 소양강 댐이라든지 뭐 이런 댐들의 바닥 보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을 다 이 C랩에 수중 드론이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수리도 하고, 크랙이라든지 금가 있는 부분을 촬영해 가지고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댐도 마찬가지지만 선박 같은 경우도, 선박이라고 하면은 뭐 작은 배 아니면 큰 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배들도 조금이라도 크랙이 가 있으면 거기가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큰 구멍으로 발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C랩이 개발하고 있는 수중 드론도 그런 크랙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촬영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선조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